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채용 비밀을 벗겨내는 시간, 공채 엑스파입니다. 네, 기업의 공개 채용 소식 짚어보고요. 전략까지 철저하게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요, 커리어의 양수호 컨설턴트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살펴볼 기업 어딘지 화면 쏙쏙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경기도 지역개발 공기업이라고 나왔습니다. 구직자들에게 또 인기가 많은 공기업 오늘 준비를 하셨나 봐요. 경기도의 대표 공기업이네요. 예, 뭐 어디든 뭐 도마다 다 책임 기관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대표 공기업, 대표 공사. 뭐 이런 곳 아닐까요? 경기도와 뭐 공기업 이러면 그것만 붙이면 그냥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공기업이네요. 그렇죠. 경기도시 공사. 공사인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쏙쏙 키워드에 정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바로 경기도시공사입니다. 그래서 인턴제 모집을 하고 있고요. 정규 사원이 아닌 기간제 인턴 사원 모집 정보 오늘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턴 사원 뽑고 있군요. 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은요. 경기도시공사의 소식입니다. 자, 인기 많은 공기업의 소식도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요. 궁금한 점 저희와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료 문자 메시지와 일반 전화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문자는 샵 8181, 전화는 02-845-190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기도시공사 인턴 채용 소식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공채 정규직이 아닌 인턴직 모집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정해져 있고요. 모집 분야는 행정과 건축 분야로 15명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인턴직도 금턴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명 모집이어도 뭐 더 많은 인원수들이 이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게 오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는 5월 16일까지이고요. 전형은 서류, 그리고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정규직은 아니지만 금턴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 자, 금턴직 모집하는군요. 그 행정과 건축 분야의 그 어떤 실무 경험을 좀 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좀 또 경력 있는 분들에 한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원 요건이 뭐 당연히 있겠죠? 네, 우선 인턴직이라고 해서 나이가 더 젊은 청년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나이 제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만 34세까지 인턴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네. 학력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졸업자면은 가능하십니다.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학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에 대해서는 지원의 폭이 조금 더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문대학을 포함한 대학 졸업자니까 정말 학력 면에서는 폭이 좀 더 넓어진 것 같습니다. 자, 학점이나 근무 기간 같은 것들도 조건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학점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3.0 이상 이렇게 학점을 정해놓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이번 인턴직 모집에서는 학점 같은 경우 제한선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성적에 제한은 없지만 면접 시에는 또 질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인턴직 모집으로 6월 달에 입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근무를 하시는 기한은 내년 4월 달이기 때문에 약 10개월간 근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는군요. 네. 자, 이제 그러면 면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접 형태 뭐 특이한 점이 있어요? 아니면 비슷합니까? 면접 답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다대다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접 시간은 인당 약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대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20분에서 30분이면 꽤 시간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다대다 면접에서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대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옆에 있는 우리 경쟁자 여러분들도 분석을 하시는 것도 참 중요한데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너무 오래 걸린다고 맞습니다. 해서. 다대다 면접으로 들어가면 정말 경쟁자들이 은근히 신경이 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인당 20분에서 30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면접에서는 그럼 주로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집중적으로 체크를 할까요? 네, 모든 면접에서 그렇지만 이번에도 인성과 직무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자세라던가 아니면 발표력 그리고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니 다양한 부분을 좀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대답을 한 번씩 만들어 보시는 것이 참 중요한 준비도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답변 내용을 생각하는 것 자체도 벅차요. 그렇죠. 그런데 발표력까지 딱 발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지원자들이 굉장히 뭐 덜덜덜 떨면서 면접을 볼 것 같은데 그래요. 어떤 점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면접장에서 떨지 않으면 강심장 중에서도 강심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저도 지금 제가 이렇게 면접을 보러 가면 떨릴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떨립니다. 안 떨칠 것 같은데. 저요? 엄청나게 떨어요. 지금도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어떤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세요. 그 면접자들 중에서 진짜 떨지 않는 면접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떨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떨어져서 넋이 나갔다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제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들이 그만큼 구직이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요즘에는 면접 스터디라던가 아니면은 뭐 단학가채에 신문에 있는 것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곤 합니다. 왜냐하면 면접 시에는 단학가채를 써서 저희가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그런 문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 나오는 실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단학가채를 읽는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읽을 때도 그냥 소리내서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번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형식이기 때문에 저와 이렇게 우리 MC 여러분들 사이 이 정도 거리보다는 더 먼 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대다니까 면접관들도 많고 면접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규모를 생각을 해보시면 꽤 큰 이제 면접 장소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크기를 고려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집에서도 연습하실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 끝으로 이제 신문을 소리내어 전달하는 연습을 하시면 면접 시에는 조금 긴장을 덜 하시게 되는, 그러니까 연습이 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연습이 가장 중요하군요. 그렇죠.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떨지도 않는다. 뭐 이런 인사 담당자의 말이 좀 씁쓸하게도 느껴지는데. 넋이 나갔대요. 그렇죠. 예. 그만큼 준비는 열심히 하고 또 마음은 비우고요. 욕심은 없애고 그렇게 또 시험에 임하면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자, 경기도시공사 그러면 면접에 막상 들어가면 어떤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지 그걸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은 면접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대다 형식이기 때문에 다양한 면접관들이 오고요. 또 면접자들이 오겠죠. 그래서 면접장의 분위기는 항시 좀 상이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 얘기도 하세요. 면접관이 여러 명이고 면접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면접관들 중에서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의 면접장의 분위기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시작으로 하고요. 취미라든지 특기를 묻는 것부터 이제 인성적인 부분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홈페이지를 보았을 때 무엇을 느꼈었는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군이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의 지역에서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을 예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방금 다대다 형식이었는데 질문을 한 분만 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한 분은 질문을 하고 다른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니죠? 뭔가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다른 분들 다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건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면접을 볼 때도 시선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면접관들이 여러분이 계실 때 긴장을 하기 때문에 질문하신 분만 이렇게 쭉 뚫어져라 쳐다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 8초 정도 한 사람을 쳐다보면 얘가 대드나 뭔가에 집착이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그래요. 너무 뚫어지게. 그렇죠. 그래서 한 분만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한 면접관만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고루고루 제가 이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4초 정도 면접관 보고 4초 정도 좀 주변 둘러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분들도 눈 맞춰가면서.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도시공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또한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좀 볼게요. 어떤 질문들이 올라와 있나요? 네, 확인해 보죠.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2045님.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또 뭔가 구체적인 게 궁금하신가 봐요. 네, 우선은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예전에는 단답형의 식이 가장 많았을 겁니다. 많이 보셨던 것이 성장 과정, 아니면 입사 후 포부, 지원 동기 이렇게 단답형으로 묻는 것들을 많이 보셨다면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죠. 경험형이라든지 아니면 상황 제시형, 아니면 개인 신상에 대해서도 요즘에 많이 묻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 있나요? 남자친구 있나요? 왜 헤어졌나요? 뭐 형제들과의 싸운 적은 있나요?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의 질문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스스로 한번 창의적으로 구현해 보시는 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이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 포스트잇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쪽지를 이용하셔서 기존에 쭉 살아왔던 것들을 한번 영화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단어를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친구랑 싸움, 아니면 부모님께 칭찬을 받음, 뭐 상을 받았었음, 이렇게 쭉 그냥 나열을 해보신 다음에 하나의 이 스토리 보드를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 같은 곳에 작업을 하시면서 이거는 긍정적인 일, 혹은 이거는 실패했던 일, 이렇게 보드를 좀 나눠서 붙이시면 하나의 사례집이 돼요. 이 스토리 보드가 나중에 면접을 준비하시거나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 구체적인 스토리 보드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참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내 인생을 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두면 하나의 좋은 스토리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팁 지금 알려주셨네요. 자,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문자 하나 확인해보죠.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라고 주셨습니다. 이번에 인턴 모집인데 아까 인턴 그 근무 기간이 10개월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 기간 연장이 가능하냐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인턴 기간 연장 가능하고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턴이라고 하면 약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많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번 인턴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조건이 있죠. 근무 성적이 우수한 자는 본인의 희망 여하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개월의 인턴 기간 동안 고군분투하시면 더 좋은 커리어 플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정부의 어떤 많은 인턴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아시겠지만 청년 인턴제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처음에는 청년 인턴으로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근무를 하겠다라고 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정규로 전환이 되고 금방 또 고속 승진을 하고 이렇게 커리어 플랜을 쌓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인턴직이 정말 인턴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커리어 플랜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공채 엑스파일 오늘은요. 경기도시공사의 공채 전략 알아봤습니다. 인턴인데 기간이 그래도 비교적 긴 편입니다. 10개월 정도 근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감은 5월 16일 마감이니까요.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커리어의 양수호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